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이면 여러분들 방송 시청도 하기 싫을 겁니다. 다 주식을 왜 했는지, 그리고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 시장의 저점이 어디에 있는지, 참 어려운 시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낮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은 욕구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장에 비빌 언덕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벼락거지 안 되려고 투자했는데, 그죠? 모두 다 후회하는 흐름이죠. 2020년 2년 전만 해도, 그죠?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유동성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MZ세대들이 2021년 작년도에 엄청나게 주시장에 몰려 들어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긴축, 전쟁,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자산 역습에 따른 쪽박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1년 전만 해도 포모 현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디가 바닥인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고평가된 흐름 부분이 진행될 때, 동학개미의 우린 개인 투자가입니다. 동학개미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엄청나게 물려있죠. 그렇게 주장하던 제도권 대표도 차명 투자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FMC 위원들 중에서도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었던 거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블록들이니, 그리고 엄청난, 그죠? 횡령, 이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참 비상식적인 흐름들이 진행되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도 있었더라 하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주식은 외롭게 싸워야 되는데, 그 외로움을 이기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잠시 후에 본격적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기 이전에 노란탁과 관련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샵 0988 문자나 또 오른쪽에 놓여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만 팔 건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시계이지만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이 방송 이후의 흐름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왔죠. 그런 가운데에서 금통이 6월 달에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FOMC가 6월에 0.75bp를 인상을 했고, 7월 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우리나라 한국 금통위는 이창용 한흥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물가나 경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상의 폭을 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FOMC 회의가 26일, 27일 부분에서 0.5bp, 0.7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 시장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잘못하면 올해 내내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가계부채가 1863조.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중상층 이하 서민 부분이 힘들어지는 국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 도표를 보시면 금리 인상 부담은 기업보다는 가계에 더 큰 위험을 갖게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가계대출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죠.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과정. 그리고 신용대출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고객예탁금의 감소, 그 속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B2 부분, 신용투자 부분들이 털려야 되는 수급적 변화 흐름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오면서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그 이전에 1842포인트에서 위대한 매도라고 하면서 전 종목을 매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위기를 그때하고 자꾸 연관 짓는 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에 와서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초만 해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시각이 거의 없었죠.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죠? 양호할 거다라고 봤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4월 IMF 전망이 슬로플레이션 우려 공식 제기를 했고 6월 세계은행과 OECD 이쪽 부분에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반등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골드만삭스가 그죠? 경기 침체, 미국의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안 좋게 봤고 또 도이치방크 역시 그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가능성이 또 훨씬 높다. 모건 스탠리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시장 좋을 때 뭐 했나요? 그죠? 정말 떨어지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에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에서 작년 연말에 증권사에서 예측한 예측,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전망치 최저가 26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부분에 와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죠? 222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은 2500포인트. 벌써 오늘 2342포인트니까 최근에 조사한 저점도 다 깨버렸죠. 자, 그만큼 제가 증권사들의 전망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1930년대 이후 총 13번의 침체기에서 평균 S&P가 32% 하락을 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S&P 지수 기준으로는 3,2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런 제가 앞으로도 이야기할 부분은 펀더멘탈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펀더멘탈을 이야기한다는 건 약세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가를 어떻게 하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들이미는 겁니다. 유동성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펀더멘탈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법보다 가까운 건 주먹이죠.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은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왜? 지금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면 올해까지 지난 분기까지 실적이 좋던 종목들과 기업들이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경기 상황에서 그 실적만큼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면 펀더멘탈을 들이미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펀더멘탈과 수급 그리고 센티멘탈
투자 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삼박자가 다 붕괴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올해 반대 매매 금액 추이 1월, 2월, 3월, 4월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FOMC 회의 영란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EU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5월 달부터 4, 5월 프랑스, 호주, 이 북아일랜드, 콜롬비아를 보게 되면 집권 여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대부분 야당이 승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살기가 어려워지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죠? 그 심리가 엄청나게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 역시 대선 다시 치르면 트럼프의 패배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일 정도로 물가는 엄청나게 위험스럽고 그 위험스러운 거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가상화폐, 코인, 그리고 주식,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막바지 집값까지 하락하는 형태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경기 후퇴 침체가 진행되는 과정,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되면 신용 위험이 나오게 되고 신용 위험이 나오게 되면 리만 브라더스처럼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가 하락의 배경입니다. 자, 영국이나 유럽 인플레이에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은 운송노조가 30년 내 최대 규모로 파업, 불만의 여름, 철도망의 80%가 멈춰 있어요. 그죠?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임금을 올려주든지, 그죠? 이러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까지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모든 악재에 가려서 제대로 빚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유가 사실 130불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유가가 어제 108불, 오늘 유가 선물이 5%대까지 급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00불 근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인도 수요의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원유를 더 값싼 러시아의 원유를 사가는 러시아, 인도 이런 수요 이탈이 나타나면서 원유가 안정이 될 수 있는 배경과 그리고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면서 안정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런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정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 유류세 면제 여부를 이번 주말 안에 결정하겠다. 물론 유류세를 인하하면 차 더 끌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류를 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대중국 관세 관련해서 시진핑과 통화할 것이다. 시간은 아직 안 정했지만, 그죠? 자,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 반등 흐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상하원 증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면서 법인세 인하나 증권거래세 인하 그리고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리스크오프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변함없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인 거죠. 많이 떨어졌다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갑자기 오늘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 2명이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1, 2차 검사를 진행한다. 이거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한 방 또 두드려 맞을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온 거지요. 그죠? 세계보건기구가 치명률은 3, 6%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낮은 수치는 아닌 겁니다. 42개국 2,103건의 확산 사례 보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봉쇄, 코로나 봉쇄 이런 부분들 또 원숭이 두창까지 생기면 이런 봉쇄 흐름들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부담까지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어도 어제 우리 시장이 찔끔 선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외인이 지금 13년 만에 역대 최저의 폭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 보면 30.77%, 그러니까 31% 이하로 내려왔는데 금융위기 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2009년 8월 달에 놓여진 30.82%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의 비중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6월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할 거 없이 다 때리고 있는 장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공매도를 비롯해서 매도를 세게 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 한미 금리 역전이 임박했다는 거죠. 아까 들으셨죠, 그죠? 우리 시장이 7월 금통위에서 0.75bp를 인상하지 않는 한 미국 시장과의 역전이 생기게 되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금리 차를 이용해서 투자했었던 그죠? 그 부분이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매도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과 대만 시장의 하락폭이 큽니다. 그죠? 사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쪽 라인 부분은 이전 저점을 다 지켜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국가이기도 하면서 제조업 강국이죠. 우리나라와 대만의 공통점은 경기와 민감한 이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죠? 중국은 소비자 물가도 2.22% 그런 가운데에서 빅테크 규제하던 부분을 완화하려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시진핑 3년임에 대한 하반기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부양 정책을 강화할 소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 돈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코로나 이후 그죠? 가계부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63조 부분을 푸른 가운데에서 그죠? 외국인들이 자금을 굴리는 가운데에 지금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굳이 한국보다 중국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매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3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2020년 코로나 때 3월 19일 날 우리 시장이 1439포인트 저점을 찍고 코스피, 코스닥 419포인트 저점을 찍고 돌아 나오던 이때 잘 보시면 2020년 1월과 3월 그 저점에서 이 노란색이 전체 공매도입니다.
그죠? 전체 공매도 부분을 엄청나게 약 25조 정도를 공매도를 때렸죠. 그죠? 25조 정도를 공매도를 때린 흐름 부분에 외국인이 13조, 그죠? 외국인이 파란색 13조, 그리고 기관이 요 12조. 그래서 25조를 매도를 때리면서 퍼 기준 0.6배 라인까지 가열차게 공매도를 때려서, 그죠? 개인들의 신용을 다 박살내고 뒤집으면서 되돌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 국면 2022년 4월, 6월까지의 공매도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850조, 1900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전체 공매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이 빨간 선 보이죠, 그죠? 이 외국인이 18조 이상의 공매도를 때려서 지금 국내 기관 6조 포함해서 24조 이상 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치상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제 정점 부근은 어느 정도 임박했는데 그 정점에 턴을 하는 시점은 제가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를 한번 보는 겁니다. 2020년 3월 19일 최저점에 0.6배까지 추락을 했었다. 그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미중 무역전쟁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났을 때 이때 0.8배 정도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위기 때처럼 PBR 0.8배까지 하락을 시킨다면 2,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산술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예상이죠, 그죠? 자, 지금 그건, 그죠? PBR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청산을 해도, 그죠? PBR 1배라는 게 청산해서 똔똔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펀더멘탈을 들이미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 500의 평균 퍼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코로나19 직전에는 22.6배였는데 코로나19 때 14.0배, 그리고 현재 퍼가 15.4배. 그러니까 코로나19 저점 퍼에 일정 정도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미국 시장도 코로나19 저점 퍼 라인 부분하고 얼추 비슷한 상황에 들어오고, 코스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직전에는 14.8배 정도에서 거래됐는데 지금 현재 퍼가 8.9배, 9배 그 이하죠. 2,400이 9배, 2,000 요 정도 라인 부분이니까, 자, 요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물에 비해 국내 주가가 하락폭이 너무 큰 건 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 가지 이 흐름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오늘처럼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대만까지, 그리고 나스닥 선물 하락을 이끌고, 그리고 대만을 유럽 시장이 약세, 이런 하락 시장에서의 핑퐁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닥 어느 특정 시점을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면 조금 아프지만 정말 아프고 여러분들께 이 고장난 시계의 시황을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버텨야 된다. 제가 2020년 3월 달에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던 거 똑같습니다. 공개방송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